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인 유상범 의원이 윤리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추가 징계 여부를 놓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된 지 5시간여 만에 윤리위원직을 내려놓은 것인데요. 유 의원의 사퇴 의사를 접한 국민의힘 윤리위는 곧바로 유 의원의 사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창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준석 성상납 건과 관련해 새로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준석이 성상납 등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장모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장모 씨의 발언이 중요한 이유를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이른바 권성동 문자 파문, 윤 대통령과 나눈 사적 대화가 국회 출입기자의 카메라에 찍혀 큰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준석의 징계를 놓고 당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과 의견을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이 언론사 카메라에 찍힌 것인데요. 정 비대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유 의원에게 중징계 중 해당 행위 경고해야지요 라고 보내자 유 의원이 성상납 부분 기소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 라고 답장한 화면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제 같은 사실이 언론에 의해 알려지자 이준석은 즉각 자신을 대상으로 한 징계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는데요. 전날 당 윤리위원회가 추가 징계 개시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른바 기획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헛다리를 짚었죠.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따르면 해당 카톡을 주고받은 시점은 지난달 13일, 그러니까 이준석이 양두구육 발언을 한 기자회견이 있던 날이었고, 이에 정 의원은 당과 당원 동지들을 향해 무차별 막말과 폭언을 일삼는 이준석에게 경고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 의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 했습니다. 당시는 정진석 의원은 당직을 맡지 않는 평당원 신분이었죠. 그러니까 평당원 신분으로 중징계를 받고 근신 중인 당대표가 막말을 난사하는데 윤리위가 경고도 안 하고 있느냐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당연히 해야 할 얘기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유상범 의원은 윤리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사과드린다며 저의 이번 불찰로 인해 당 윤리위원회의 공정성, 객관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는데요. 유 의원은 이어 언론에 보도된 문자 대화는 이 전 대표의 8월 13일자 기자회견 후 그날 정진석 당시 국회 부의장과 나눈 대화이고 제 개인적 견해를 원론적으로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윤리위원으로서 개인적 의견을 다른 의원에게 피한 것 자체는 부적절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유 의원의 사퇴 의사를 접한 국민의힘 윤리위는 곧바로 유 의원의 사퇴를 받아들였는데요. 결론적으로 윤리위원회 직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사적인 대화였고 대화 내용도 그닥 문제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당의 앞날을 걱정하는 중진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이준석이 공개적으로 저런 막말을 내뱉는데 당 윤리위라는 곳에선 도대체 뭐를 하고 있는 거냐 이런 항의성 발언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유상범 의원이 성상납 부분이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 라고 답한 내용도 원론적 답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 제명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준석에게 빌미를 줘서 더 큰 논란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윤리위원 사퇴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제발 기자들 앞에서 핸드폰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준석의 경찰 수사와 관련해 새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장땡땡이라고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준석의 성상납과 증거인멸의 핵심에 서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장 씨는 성상납 제공자로 지목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의 수행원으로 성상납 과정에서 실무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임과 동시에 김철근 정무실장과 함께 이른바 투자각서의 대상자이기도 했지요. 자, 그런 장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는 지난 4월 19일에도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참고인 신분 조사였습니다.
장 씨는 앞선 참고인 조사에서 김철근 실장에게 성상납은 없었다는 거짓 확인서를 써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김 실장은 7억 원 투자 각서는 별다른 대가 없이 작성됐고 거짓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이 때문에 경찰은 증거인멸 수사와 관련해 김 실장에게 장 씨와 3자 대질 신문을 제안했으나 성사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김철근 실장의 경우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도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철근 실장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수행원이었던 장모 씨와 함께 이준석을 도피시키려 한 게 아니냐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경우에 장 씨도 범인 도피 혐의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인 도피 혐의란 정황상 물리적으로 범인을 도피시키려 했다는 것보다는 투자각서를 통해 범죄 사실을 감추려 했다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현재 경찰이 이준석과 관련해 수사를 하고 있는 대목은 성매매 그리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증거인멸교사, 무고 등의 혐의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중에서 성매매와 관련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성진 대표 측이 주장하는 성접대 10점은 2013년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또 알선수재 혐의는 2013년 11월 이준석이 성접대와 금품 등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주장이 골자인데 이 역시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김성진 대표 측 주장대로 마지막 추석 선물의 시점인 2015년 9월 23일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는 남아있다고 볼 수 있지만 선물에 따른 대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포괄일죄 적용은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준석의 성상납건 실체를 밝히는 일에 경찰이 아예 손을 뗀 것이냐? 또 이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무고 혐의 고발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이준석은 가세현이 제기한 성접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이들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2월 고소한 바 있습니다. 제2의 가세현이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발했었는데요. 경찰로선 성매매 혐의가 공소시효 도가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지라도 이준석의 무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실제 성접대 여부를 먼저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두고 이준석의 패착이라고 하는데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7억 원의 각서를 써준다고 했겠지라는 게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죠. 오늘 장모 씨가 경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진술 한마디에 파렴치한 정치인 한 명을 영원히 퇴출시키느냐 아니면 어정쩡한 상태로 살려두느냐가 결정되는 만큼 큰 용단을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